그러면은 영업량도 하시고 나서 네. 이제 2kg 정도 되는 데다가 새롭게 차리셨고 네. 그러면은 바로 차리셨나요? 아니요, 제가 몸이 아파서 예. 10개월 정도 쉬었다가 네. 경기도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권리금 1,000여만 원을 받고 미용실을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후 인근 도시인 인천에 다시 미용실을 차리면서 경업금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약간 생소한 법률 지식인데 경업금지가 뭔가요? 네, 경업금지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소송이란 그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업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을 경업금지 소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업금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찾아오신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양도에 관련돼서 이제 발생되는 경업금지 약정인데 이거는 상법 41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영업 양도를 했던 그 근처에서 이제 동종 업종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업금지 소송의 사례들을 살펴보니 미용실, 한의원, 헬스장, 음식점 등등 우리 생활과 친숙하고 밀접한 공간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잘잘못을 단번에 따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경업금지 관련 소송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업금지 그 소송이 뭐가 힘드냐면요. 일단 가처분이 걸리게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뭔가를 차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존 고객들이라던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손해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업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또 소송을 거는 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되고 있고 또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또 이렇게 차렸다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계속 매일같이 또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단골 확보일 텐데요. 새로운 고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지 주변에 동종업종을 창업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같이 일하던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나와서 바로 앞에서 가게를 차린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기존 고객의 이탈도 있을 것이고 그 영업상의 손실도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을 잘 체결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비밀유지 계약서라던가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명목으로 영업비밀을 이제 지킨다라는 내용의 어떤 서약서를 쓰게 하는데요. 그 내용 안에 경업금지 약정을 반드시 넣고 또 거기에 따른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을 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라는 내용으로 위약금 약정도 같이 해두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매출의 감소라던가 기존 고객의 이탈은 있지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내용 자체가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체결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경업금지 소송에 있어 직업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상반된 입장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자 입장이나 혹은 또 영업 양도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경업금지 약정 소송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경업금지 약정 했는데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돈 내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경업금지 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손해배상금 자체가 과다하거나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경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조정을 통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